안녕하세요. 합동의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세영 검찰 특수본이 공개한 공소장 중에 마지막으로 노상원, 문상호 공소장에 대한 검토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박세영 검찰 특수본의 이번 내란 사건, 헌법 84조의 용어의 내란이라는 의미입니다. 내란 사건의 축소 기소의 꼬리가 바로 밟힌 그 내용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원 공소장도 다른 공소장과 내용이 일단 체계가 매우 유사합니다. 앞부분은 이 사건의 헌법 84조의 내란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말하는 내란은 그 책임으로 형법 87조의 내란과 군형법 5조의 반란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헌법 84조 내란의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노상원에 대한 내용만 추렸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소를 형법 87조 내란 2호의 중요임무 종사자, 그리고 형법 123조 직권남용, 이렇게 기소한 겁니다. 바로 형법 123조 직권남용, 여기에서 이 사건 거대한 축소의 음모가, 꼬리가 밟힌 겁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83페이지에 이르는 노상원의 활약상, 구체적인 지시만 모아서 살펴보면,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부정선거, 이번 윤석열이 헌법 84조의 내란 사건을 일으킨 중요한 동기인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그 직원들을 체포하겠다고 대한민국에서 특수한 부대 중에 하나인 HID, 그 인원들을 편성 그리고 구성했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통해서 그 계획을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그 중앙선관위의 직원들을 체포해서 수사할 수사 2단, 그것을 기획하고 그리고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김용군, 김봉규, 그리고 정석원 등, 그리고 단장은 노상원 스스로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 유사무당이, 민간인이 세상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단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직접 수사하겠다. 야구방망이를 갖다 놔라. 조지면 자백한다. 뭐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그때 12월 3일 21시 30분에 문상호한테 전화해서 바로 계엄이 선포되면 중앙선관위 출입문을 통제하고, 그리고 전산실 서버를 탈취하고, 그리고 직원들을 체포해라. 뭐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상호는 중요 임무를 충성한 겁니다. 노상원의 구체적인 활약상은 박세영 검찰 특수본이 잘 정리한 내용만 보더라도 이자는 김용현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서 그 지시마다 중요한 임무를 그 지시에 종사한 것이 아니고, 김용현이가 노상원의 지시는 내 지시다, 내 지시다, 국방부 장관 당시 내 지시다라고 강조를 하고 실제 문상호에게 전화도 하고, 아예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기획하고 조정하고 통제까지 했던 이 사건의 실질적인 행위 지배를 한 자이지, 노상원은 어떤 특별한 중요 임무를 지시받고 거기에 종사한 문상호와 같은 그러한 단계가 아닌 것이다 라고 박세현 스스로도 그렇게 적어 놓고선 그것을 일단 역할 자체를 중요 임무 종사자다 이렇게 축소시켜 놨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 노상원 공소장 내용을 보면 적어 놓기는 이 사건 부정선거와 관련된 실질적 행위 지배를 했다라고 적어 놓고 수계급이다라고 적어 놓고 법적 판단은 축소해서 중요 임무 종사자로 적어 놨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세영 검찰 수사본이 드디어 이 사건 전체를 축소 기소하려는 그 음모가 노상원의 공소장에서 밝혔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반란 수괴로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사형으로 구형하고 사형밖에 없으니까 사형으로 선고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반형법 내란으로 사형 무기징역, 즉 전두환 무기징역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이 거대한 축소 기소의 음모가 바로 노상원의 공소장에서 꼬리 밟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상원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적용법조를 빡빡 지어놨습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상원은 20대 여군을 강제 추행했다는 파렴치한 놈입니다. 그걸로 투스타 장군이었다가 집행유예로 강제 전역당한 놈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여자 무당하고 반지하에서 유사무당하던 민간인입니다. 이 유사무당 민간인이 언감생심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된다? 형법 123조는 주어가 공무원이, 주체가 공무원입니다. 유사무당은 직권남용으로 기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세영 검찰은 여기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문상호보다는 더 큰 역할을 했는데, 문상호는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와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면서 그 문상호를 지시했던 노상원이를 직권남용을 빼기에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직권남용을 넣다가 털커덕 꼬리가 밟힌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상원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유사무당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 복잡한 법리가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형법 33조입니다. 공범과 신분, 공무원이 여야만이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당시 김용현이 국방부 전 장관, 공무원이고, 여기에 김용현의 지시가 곧 노상원의 지시다, 노상원의 지시가 곧 김용현의 지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노상원이 문상호 등을, 현역 군인 등을 지휘를 했기 때문에 김용현이 직권남용으로 처벌이 되고, 여기에 민간인이지만 공모해서 이 범죄에 가담하면 김용현의 처벌의 형, 즉 직권남용의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하는 매우 복잡한 법리를 박세현이가 여기다가 구사해서 노상원을 민간인 유사무당을 공무원의 책임으로 직권남용 기소한 겁니다. 그러다가 꼬리가 밟힌 겁니다. 그 이야기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소장 관련돼서는 마지막 영상이므로 이제 전체적인 이 사건의 내란의 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내란은 윤석열이 헌법 84조 대통령은 형사소추되지 않는데 외환과 내란의 죄를 범하면 형사소추의 특권이 제외된다. 이때의 내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헌법 84조의 내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 84조의 내란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예외인 내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형사 책임은 형법과 군형법이 있는데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통해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민간 주도로 내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조지호, 김봉식 실제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지금 이상민이 빠져 있습니다. 이상민이 빠져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빠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그 자리까지 북치고 장구치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상민이 아무 역할을 안 했느냐? 그것을 바로 지금 숨기고 있는 겁니다. 박세현 검찰이 그걸 숨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는 대통령 윤석열은 행안부 장관을 통한 민간 주도의 내란뿐만 아니고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군 병력으로 병기를 주도하고 내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둘 다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민간 주도로 경찰력으로 내란을 일으키면 이때는 형법 87조 내란 형사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군을 동원한 병기를 휴대하고 내란을 일으키면 이때는 군인들이 적용되는 군형법 5조의 반란 형사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에게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지가 발로 걷어찬 헌법 84조의 내란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내란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때는 불소추 특권을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개념으로서의 내란이고, 형사 책임으로서는 민간 주도 경찰력으로도 내란을 일으켰는데 이거는 우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형법이 그냥 내란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87조에. 그런데 군을 동원시켜서 내란을 일으키면 군형법은 그것을 별도로 반란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형사 책임으로서의 내란은, 그리고 군형법으로서의 반란은 모두 윤석열의 불소추 특권을 발로 걷어찬 헌법 84조의 내란이라는 용어에 둘 다 포함이 되고, 이 경우에 윤석열은 두 수단을 다 동원했기 때문에 일반법인 형법에 비해 특별법인 군형법이 먼저 적용돼서 내란의 수괴가 아니고, 수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내란의 수괴가 아니고 반란의 수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발로 걷어찼다 할 때에는 헌법 84조의 내란이다 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거고, 형사 책임을 논할 때에는 내란 수괴가 아니고 군을 동원했기 때문에 반란 수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형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박세현이가 이 용어의 혼란도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내란 수괴다. 다시 말해서 경찰력으로만, 민간 주도로만 내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지금 공소장에 적으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장군들도 그래서 일반형법 내란 임무 종사자, 주요 임무 종사자, 이렇게 지금 축소 기소하고 있는 겁니다. 경을 칠 일입니다. 박세현 나중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검사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자들이 몰라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지금 꼼수에 꼼수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밟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윤석열을 내란의 수괴로 해서 사형 무기징역으로 가서 무기징역 전두환처럼 2년만 살게 하려면, 그러면 반란을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반란을 공소장에서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공소장 내용은 반란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법령 적용을 반란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박안수, 여인영, 곽종군, 이진우 다 군의 장성이고, 그 부하들도 다 군인이고 다 총기 들고 나왔고, 당연히 반란을 적용해야 될 장군 4명을 내란이라고 축소 기소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노상원의 지시를 받은 문상호도, 문상호의 공소장에는 그의 HID 부대원들 총기 들고, 특히 성관이, 중앙 성관이에 권총 들고 들어갔습니다. 내용은 반란의 내용을 적어놓고 법령 적용할 때에는 문상호도 반란을 싹 적용법조에서 지워버리고 일반형법 내란으로 기소한 겁니다. 내란의 특수임무 종사자라고 기소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윤석열을 일반 내란 수괴, 사형 무기징역으로 하려는 이런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겁니다. 박세현이는 분명히 공범 33조, 형법 33조 공범과 신분을 압니다. 그러면 문상호를, 그의 부하 문상호가 투스타 정보사령관 군인이고 군 장성이고, 그의 부하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지금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문상호와 그의 부하들을 반란을 적용해버리면, 그러면 바로 공범과 신분, 이 반란을 일으켰던 군인들에게 지시한 노상원이는 바로 헌법 33조에 따라 군인들이 반란을 저지른 범죄에 유사무당인 민간인이 지시를 하고 실질적 행위 지배하고 가담을 하면 너는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인이 반란의 형으로 처벌된 것 같이 똑같이 처벌된다. 헌법 33조를 잘 알고 있는 박세현이가 이거를 적용하지 않아서 노상원이는 직권남용은 형법 33조를 적용하고 내란의 일반 중요임무 종사자일 때는 바로 형법 33조를 적용하지 않고 이런 모순을 저질렀습니다. 그 목적은 윤석열이 바로 내란 수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노상원이는 그의 수첩에 중요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체포해서
제거, 수거, 살해 이런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생각으로만 머문 게 아니고 자기 수첩에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음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란 목적, 내란 살인 목적, 음모죄. 형법 91조 1항 3년 이상 법정형입니다. 이거 기소해야 되는데 뺐습니다. 일부러 뺐습니다. 이거 기소하면 김용현이도 똑같이 들어가고 김용현이 들어가면 윤석열이에게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내란 살인 목적 음모죄 이 부분을 윤석열한테 빼주려고. 왜냐하면 무기징역 그거밖에 하려고. 그래서 노상원이가 이뻐서가 아니고 김용현이가 이뻐서가 아니고 오로지 윤석열 축소 기소하려고 노상원이의 바로 내란 살인 목적 음모도 축소한 겁니다. 이제까지 박세현 검찰 특수본이 공개한 공소장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가장 큰 그리고 바로 잡아야 되는 시작점은 그리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거는 바로 박안수, 여인영, 곽종군, 이진우, 문상호, 장군이고 자기 부하들에게 총기 휴대하고 출동하라고 폭동 일으키라고 했고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키라고 했고 이들을 군형법으로 군형법의 5조 반란의 2호 중요임무 종사자로 기소해라. 이 부분을 바로잡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바로잡아야 윤석열이 반란수계 사형이 되는 겁니다. 한 말씀만 비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 그렇게 많은 율사들이 계시는데 왜 이 부분을 한 명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이 사건의 내막과 본질을 밝히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이들 장군에 대해서 군형법 5조를 적용하라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윤석열의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고 김용현의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고 노상원의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왜 아무도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당장 검찰을 찾아가서 군형법을 적용하라고 제발 국민의힘처럼 책상에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좀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용현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지시가 대통령의 지시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상원의 지시가 내 지시다. 이미 뭐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상원의 지시 니콜, 김용현의 지시 니콜, 윤석열의 지시 이 세 자는 특정 인물을 지시받고 종사 윤석열은 당연히 우두머리고 김용현과 이 노상원이는 특정 중요 인물을 지시받고 종사한 게 아니고 윤석열의 지시가 김용현의 지시고 김용현의 지시가 노상원의 지시다. 실질적 행위 지배한 겁니다. 기획, 조정, 통제했습니다. 우두머리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 사건 반란의 수괴로 반드시 사형밖에 없기 때문에 검사는 사형을 구형해야 되고 판사는 사형밖에 없기 때문에 사형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적어도 이 사건의 정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장군들에게 군형법 5조 반란 적용하라는 거 제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합동문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